우선 78페이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실험 문제가 있어요. 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전류의 흐름을 바꾸거나 자석의 극의 방향을 바꿨을 때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과정 먼저 보시면요. 두 번째부터 볼게요. 말굽 자석의 N극과 S극을 바꾼다. 이제 자석의 극을 바꾸는 거고, 세 번째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꾼다. 전류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겠지. 결과 보시면요. 과정 첫 번째 전류가 흐를 때, 과정 1에서의 전류가 흐를 때 위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림도 나와 있지만요. 자석이 N에서 S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쪽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이 되게 가볍잖아요. 알루미늄 호일이 위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자기장을 반대로 했어요. 자기장을 반대로 하면은 N이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류는 이렇게니까 아랫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아랫방향에 작용하니까 알루미늄 호일이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휜다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전류만 바꿨어요. 전류를 바꾸면은 N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아랫방향으로 이제 자기력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이 아래쪽으로 이제 휜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은 힘을 받는다. 이 힘의 이름을 우리 자기력이라고 한다고요. 두 번째,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도 이제 시험이 아니라 뒤에도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이제 책에 나오는데 이제 전기 그네라고 해가지고요. 그네는 어떻게 되냐, 앞뒤로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실험은 알루미늄 홈을 넣어가지고 호일을 놔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휘는 걸 확인한 거고요. 밑에 있는 실험은 전기 그네라고 해가지고 앞뒤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자, 밑에 1번 볼게요.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 맞고요. 과정 1에서 자기장과 전류 방향을 모두 반대로 했어요. 자기장도 반대로 하고 전류도 반대하면 반대니까 상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 힘 위쪽으로 방향만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과정 1에서 전압이 큰 전지를 사용하면 알루미늄 호일이 더 많이 움직인다 그랬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세게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써드렸잖아요.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거나, 두 번째 자기장을 세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강한 자석을 쓰는 게 이제 전기장을 세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더 큰 전지를 사용해서 전류를 더 크게 흐르는 거지. 그래서 O가 되겠고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과 관계없이 알루미늄 호일은 같은 방향인데요. 아니, 방향에 상관해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S가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해 보시면 아랫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1번 볼게요.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그렇고요. 자기력선의 방향은 자기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이고 촘촘할수록 세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어요. 1번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자침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맞고요. 2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맞고요. 3번 촘촘할수록 세다. 맞고요. 4번 틀렸어. 양극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이 세니까 점점 더 촘촘해지겠지. 그래서 4번에 틀렸어요. 자, 5번 자기력선은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 회곡선의 형태를 띈다고 그랬었죠. 2번 두극 사이에서의 자기력선인데요. 지금 이어져 있는데 그럼 서로 다른 극인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방향을 보시면 가에서 나로 들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가가 N극이고 나가 S극인 거를 찾아야 돼요. 자, 가는 N극이다, 나는 S극이다. 1, 2번 맞고요. 3번 서로 다른 극이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잡아당긴다. 그지? 맞고요. 4번 자기력이 가장 세게 작용하는 곳은 극이 있는 지방이지. 그러니까 A가 되겠지. 순서를 따진다면 A, B, C 순위 되겠다. 그죠? C가 꼴찌인데? 응? C가 꼴찌인데 왜 가장 센다? 그지? C가 더 가까워요? 아니 C가 지금 여기 중에서 자기라고 생긴 꼴찌인데 왜 제일 가까웠다고? 네? 그거 틀렸다고. A, B, C 순위는 알겠죠? A에서 B까지 거리랑 A, C 사이의 거리를 봤을 때 AB가 더 가까우니까, 그치? A, B, C 순위가 된다. 5번 B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 자침의 N극은 가에서 나 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나를 향한다. 맞겠지. 3번 보시면요. 자, 이런 거 연습하셔야 되는데 전류 위쪽이고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에 일단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나침반이 전류를 중심으로 앞쪽에 있잖아. 앞쪽에. 그치? 그러니까
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아랫방향 이렇게 죠 이렇게 그냥 왼쪽 그래서 3번 4번 되는 거 4번 네.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찾아봐야 돼. 4번 같은 경우는요 나침반이 빨간 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가요?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도는 것 같아. 그지? 그지? 맞니?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보이나? 그러면은 위쪽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지. A에서 B로 맞아요? 네, 4번에 그러면 기억 맞죠? 도선의 전류는 A에서 B 쪽으로 흐른다 맞고 니은 직선 도선 주위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겨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니은 맞고요. D급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N급도 바뀌겠지 방향이. 그래서 T를 틀렸어. 4번에 4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긴 게 플러스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전구 혹은 저항이 있고 네,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도선에 이렇게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기억 같은 경우는 전류 위쪽에 나침반을 넣었으니까 어쨌건 이렇게 흐르는 거고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쪽이 되겠죠. 여기서는 오른쪽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아래쪽 아니 잠깐만 기억은 아래쪽에 있는 거네. 그럼 아래쪽이면은 이렇게네. 소리 이렇게 표시가 되구나. 자 기억은 왼쪽 그 다음에 니은은 위쪽이니까 아래쪽 여기서 아래쪽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거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위쪽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위에 있는 거니까 도선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미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에 있는 거고 이렇게니까 위쪽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해서 네, 맞겠죠? 디귿 얘만 맞는 찾으시면 돼요. 5번에 3번 해서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볼 때마다 헷갈리지만 전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잘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디테일함도 찾아보셔야죠. 6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전자석이라고 했죠. 코일 한쪽에다가 자석이라든지 철심을 이제 집어 넣은 거고요. 전류가 이렇게 감싸서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왼쪽 체를 기준으로 왼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1번 되겠지. 6번에 1번. 자, 7번은요. 네? 3번에 4번. 자, 7번은요.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나도 헷갈려 볼 때마다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감싸는지 잘 보세요. 밑에서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찾아보시고요. 지금 이번에는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이렇게 감싸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자기장이 나에서 가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나에서 가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데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만 전류는 이렇게 감아서 밖에 안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나오잖아요. 안쪽에서, 그지?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1번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나에서 가 쪽으로 오른다. 2번 가의 자석에 N극을 두면 여기다가 S극을 두면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청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극이니까 이제 N에서 S극을 이렇게 자기를 흐르겠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7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헷갈리는 문제지만 하나씩 꼭 하나 실려 있거든.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저도 헷갈려요. 볼 때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매번 보지만 몇 달에 한 번씩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에요. 혹시라도 2번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연습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은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쪽이 N극 같은데 여기서는 이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깥쪽. 그래서 잘 보셔서 방향이 그쪽이 왼쪽에 N극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7번에 2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3, 4, 5는 일반적인 거예요. 전류의 세기가 세면 자기장도 더 세진다. 4번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철심을 넣으면 자기장이 더 세진다. 전자석이 되니까. 그치? 7번의 답은 2번이고요. 8번 전자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네. 2번 자기 부상 열차나 기중기, 스피커 이런 데 쓰인다. 맞고요. 3번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지면 전자석의 세기도 세진다. 그죠? 네. 4번 전자석 내부와 외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라는데 내부와 외부는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 되죠. 그치? 처음부터 봤죠? 5번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도 전자석의 극은 바뀌지 않는데 전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은 바꿀 수 있지. 네. 그래서 전자석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바꿔서 8번에 5번 9번 전자석은 그래도 코일에 비해서는 방향을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N극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감싸서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나침반의 위치를 보시면 N극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 N극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이제 손을 맞춰보면 이렇게 감싸는 거지, 그치?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9번에 그래서 B에서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기억 전류는 A 방향이 아니라 B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요. 니은 더 센 전류를 흘려주면 더 센 자기장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고 틱은 니은 맞고요. 디귿 코일을 촘촘하게 감으면 나침반의 자침이 반대 방향이 아니라 촘촘하게 감으면 자기장이 세지는 거지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맞죠. 10번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우리가 이제 자기력에 대해서 방향을 찾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C는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A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이 자기장이 받는 힘, 자기력이 된다고 그랬죠. ABC가 의미하는 거 3번 되겠어요. A는 자기장의 방향, B는 힘의 방향, C는 전류의 방향.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손의 법칙 하나만 잘 외우자. 11번에서 이것도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흘러. 그 다음에 N에서 S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장은 위쪽으로, 전류는 앞쪽으로. 그래서 힘은 A 방향, 손바닥 방향,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11번에 1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12번은요. 자, 전원장치가 연결된 쪽이 플러스, 그지? 그리고 전원장치에 플러스 극과 연결된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흘러서 NS, N이 위쪽이고 S가 아래쪽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위쪽에서 플러스에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위에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찾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쪽 방향, 앞쪽 방향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오른쪽 방향.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알루미늄 앞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찾을 필요도 없었네.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자석의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3번하고 4번 되겠지. 자석의 극의 위치를 바꾸거나 전원 장치의 두극을 바꿔 연결한다. 자, 13번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보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장은 N에서 S, N에서 S. 그 다음에 전류는 이렇게지,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자기력이 형성되겠죠. 그럼 알루미늄 호일이 위쪽으로 휘어지겠다, 그지? 자, 1번 알루미늄 호일에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맞고요. 2번 알루미늄 호일이 위로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3번 전압이 더 높은 전지로 바꾸면 전압을 세게 해줬어.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지. 알루미늄 호일이 더 많이 올라간다 맞고요. 4번 전지의 두 극을 바꾸면 이제 방향이 알루미늄 호일이 아래로 휘겠지. 그래서 4번 틀렸어요. 5번 자석의 두 극의 위치를 바꿔도 호일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겠죠. 14번 요런 게 이제 근해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뒤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네. 그러면은 자석의 기준으로 왼쪽으로, 자석 안쪽으로 이제 그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자, 찾아야 돼. 14번의 기억은요. 도성 분해는 말굽 자석의 안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 기억 맞고요. 니은 자석의 N극과 S극의 위치를 바꾸면은 바깥쪽으로 움직이겠지. 맞고요. 디귿 전원 장치의 전압을 높이면 움직임이 커지겠지. 네, 틀렸고요. 리을 회로의 저항을 추가해서 직렬로 연결할 때 저항을 추가한다. 그러면 전류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치? 도성 근해의 움직임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 전압에서 전압 전류 저항과 관련됐던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세력이 약해진다. 그지? 근데 선생님 여기서 전부 다 두 개씩이니까 기은 비은이 나왔으니까 물론 그건 문제 풀 때 그냥 센스가 되는 거고요. 하나씩 본다면. 자, 15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새롭게 보시는 건데 에나멜선과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해서 간이 전동기를 만들었대요. 에나멜선 한쪽 끝은 반만 벗겨내고 다른 쪽 끝은 모두 벗겨내기로 했대. 뭐 이런 거 상관없고 에나멜선이 지금에서 고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 거거든요. 어떻게 도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1번 호일이 A와 B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겠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그치? 그러니까 틀렸고 1번 맞고요. 2번 전류 방향을 바꾸면 회전 방향은 바뀌겠지. 3번 자석의 방향을 바꾸면 코일의 회전 방향이 바뀌겠지. 아까 전에 우리 전동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4번 코일은 전류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다 되는데요. 네, 아까 전에 똑같이 정류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에나멜선이 수직이 딱 됐을 때 전류가 한번 끊어질 거예요. 5번 에나멜선 양쪽을 모두 벗겨내면 코일의 회전 방향이 바뀐다 되는데요. 한쪽만 벗겨냈으니까 전류가 끊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15번에 5번이에요. 이건 조금 뭐 안 본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16번 이제 전류의 방향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 그러니까 가는 위쪽으로 가겠지. 기억이 되겠고요. 나는 아까 전에 봤지만 아래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가는 위쪽, 나는 아래쪽이니까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 A가 되겠지. 그치?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해 볼게. N극과 S극 사이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코일이 있고요. 회전 코일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해보시면은 얘는 위쪽 방향의 자리라고 받아서 이쪽으로 반대. 근데 이게 반바퀴 돌아서 수직이 됐을 때 정류자가 전류를 한번 끊어줘. 그러면 얘네 위치가 바뀌었잖아. 이게 한번 관성으로 쭉 돌아갔어.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아래로 계속 위로. 이렇게 빽빽빽 돈다 그랬지. 만약에 여기가 S, 여기가 N이야. 전류의 방향은 똑같고. 그러면은
그다음 초에 얘는 아랫 방향, 얘는 위쪽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향을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17번은요, 이번에는 방금처럼 이번엔 전류의 방향을 바꿔줬네요. 그러면은 아랫 방향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지. AB는 아랫 방향, CD는 위쪽 방향으로 돌겠지. 그래서 AB 부분은 아래쪽, CD 부분은 위쪽. 그래서 하나의 유형을 그냥 뭐 어느 정도 외워두거나 이해해놓고 있으면은 전류 방향 바꾸면 반대 방향 되는 거죠, 그렇지? 1번, 2번 맞고요. 3번 시계가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틀렸어요. 4번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은 시계 방향이 되겠죠. 전류 방향이 바뀌니까. 정류자극 때문에 코일은 한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맞고요. 17번은 3번.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시험이 망할 것 같아. 시험 일찍 볼까요? 네. 좀 일찍 끝날까? 네. 어차피 끝날 시간 똑같을 것 같은데. 맞춰서 끝내주세요. 전류의 자기장만 볼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그게 어려운 건데요.